모두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윗바사나 혹은 걷기 명상, 이런 것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이런 것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었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이제 내가 편안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제 명상을 한다. 이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편안하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혹시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운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죠? 환경,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을 때 괴롭죠. 자, 그런데 환경이 내 마음에 안 들다는 걸 우리는 무엇으로 아는가요? 이거를 빼주세요. 음. 환경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그거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괴로울 때가 있나요? 있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러면 이때 괴로운 이유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움으로부터 평화롭고 자유로워지려면 이 생각이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을 알아야만 돼요. 자, 먼저 생각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면 일단 지옥에서부터 천상으로 그다음에 부처의 세계까지 생각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옥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옥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천상의 사람들처럼 생각을 하면 그러면 천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부처님처럼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부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것이 지옥의 마음이냐? 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화가 자주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는데 잔잔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머리가 터질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막 그냥 쓸어버릴 것처럼 화를 내는데 그걸 자주 내. 그건 지옥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옥의 마음은 화를 내는 마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자주 내는가 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상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하면은 남들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천상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천상과 반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악귀의 마음이에요. 악귀의 마음은 뭐냐면은 남들을 도와주는데 인색하고 남이 나보다 잘 가지거나 잘 되면은 계속 배가 아프. 그래서 나의 것을 남에게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 다음에 나의 것을 남에게 안 주려고 하는 마음.
이런 인색한 마음은 바로 악귀의 마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귀와 천상은 서로 상반되는 마음이에요. 그럼 이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인간의 마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받은 것만큼 주고, 준 것만큼 받아놔야 돼. 만약에 주었는데, 하나를 주었는데, 하나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그러면 상대방을 디스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하나를 받았으면 꼭 하나를 줘야 돼.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셈을 해보면 제로가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해도 끼치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없어.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여러 종류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부처의 마음이냐면은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가지가지 모습이 바로 나 때문에 혹은 나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뒤집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 자, 그래서 모든 중생이 곧 바로 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처의 마음인데 이건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가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차지하고더라도 이제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인간과 천상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천상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두 가지가 합성이 되어서 마음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생각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이 어떤 내용을 생각하는가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자, 한번 우리가 자세히 음,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마음은 첫째 여러분들이 마음은 항상 대상과 함께 하고 있다. 두 번째, 대상은 지옥에서 인간, 천상, 지옥, 아귀, 축생, 인간, 천상, 그 다음에 아수라, 그리고 부처까지 대상은 각각 다 다르다. 각각 다른데 나의 마음은 항상 그 어느 것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음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내가 생각을 했던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경우가 그게 일반적이에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이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진실을 말하게 되고 화를 습관적으로 내게 되고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거친 말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마음은 이 생각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마음이 가는 길이 바른 길이 있고 내 마음이 가는 길이 바르지 않은 길이 있어요. 이제 바르지 않은 길로 마음이 생각을 하면은 괴로움이 그 과보로 오는 것이고 내 마음이
바른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즐거움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괴로운지, 내가 혹은 즐거운지, 이제 내가 행복한지, 내가 불행한지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면은 내 마음이 가는 곳이 불행한 쪽으로 가 있는지, 내 마음이 가는 곳이 행복한 쪽으로 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 일반적으로 가는 길은 다섯 가지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좌선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려고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과학자들과 그 다음에 의학자들이 그것을 굉장히 추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영국이, 영국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무슨 나라 영국이라고 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고 그래요. 그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영국이 지배한 식민지가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쭉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24시간이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영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어요. 요즘에 영제국이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인터넷 게시판에 가보면 그 앞에 붙은 이름을, 닉네임을 바꿨거든요. 뭐라고 바꿨는지 알아요? 명상의 나라 영국이라고 그렇게 바꿨어요. 여러분들 놀라지 않았나요? 영국 사람이 왜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명상을 한다고 그러지? 원래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라고 저도 놀랐어요.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진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근데 영국이 이렇게 명상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영국이란 나라는 지금 도덕적인 문제와 그 마약이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젊은 청소년들의 이제 인생관의 문제, 그런 여러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제 이런 문제를 학교에서나 혹은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 수려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갔느냐 하면은 의학자와 과학자들에게 연구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경험주의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그 체계적인 연구를 아주 예전부터 잘 해왔어요. 그래서 연구를 시켜왔더니 과학자와 의학자가 어떠한 발표를 내놓냐면은 지금 이 청소년들은, 유럽 세계 청소년들은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관념이 붕괴되어졌고, 그래서 쾌락만 줄이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한 기관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학자는 어떻게 했냐면은 뇌파를 다스려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라고 봤어요. 뇌파의 문제라고 그렇게 봤어요. 이제 의학자들은 뭐라고 답을 냈냐면은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다. 심리적인 병인데 이거는 뇌파와 호흡을 다스려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연구가 시작돼요. 하나는 약물을 통해서 뇌파와 호흡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그렇게 생각하고 과학자들은 약물로 치료하는 것을 연구해요. 그러다가 의학자와 과학자가 동시에 만나는 지점이 있었는데 호흡이 컨트롤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좀 어느 정도 젊은 청소년들의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것 같다라고 요거를 과학자들이 뇌의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을 측정을 해서 그래서 약물을 먹인 다음에 뇌 그래프가 그렇게 변하는 것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가라앉혀서 그래서 뇌에 그 흐름이 가라앉는 거하고 양쪽을 비교하면서 약물보다 호흡이 더 건전하고 더 효율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학자와 과학자가 모여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이나 여러 다른 나라들의 에도 같이 일어났던 문제들라서 이제 여러 유럽과 그다음에 미국이 동시에 연합해서 그래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청소년의 문제,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제, 인간의 괴로움의 문제를 호흡을 통해서 뇌파를 가라앉히고, 그리고 뇌파가 가라앉으면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 호흡을 통해서 뇌파를 가라앉히는 프로그램을 영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보급하기 시작했냐면은 병원에, 병원에 프로그램으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진전 효과가 있자 이것을 어디에다가 보급했냐면은 각 학교마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 굉장히 많은 학교가 명상이 학교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아시아가 아니고 불교 국가가 아니고 유럽에서 그것을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현상이에요. 거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이제 거기서 끝이지 않고 몇몇 유럽의 명상가가 이제 이 방법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하나는 존 카바친이라고 하는 사람은 MBSR이라고 해요. 그래서 M은 mindfulness, B는 based on, S는 stress, 그다음에 R은 reduction. 그러니까 이 호흡 명상 중에서 마음 챙김이라는 호흡 명상을 통해서 괴로움 혹은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방법인데 이 MBSR은 전 세계적으로 펴져가지고 이 명상을 145개국에서 정식 과목으로 그렇게 채택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종주국의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불교 국가였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독교가 있었고,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한국 사람에게 뭐가 있었죠? 신선도, 단군신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호흡법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냐면, 우리나라는
호흡이라든지 명상에 대해서 대가 다 종주국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현실은 안 그래도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현실에 기초를 주지 않은 과거의 그 영예와 영광을 기억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MBSR을 외국 사람들이 가져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특히 스님, 신부, 목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그런데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이것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그 외국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만약에 한 시간을 하면 한 시간 한 것만큼 효과가 나와야 돼. 그걸 전부 다 기계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코스, 그 다음에 9일 코스가 있는데 일주일 9일 코스를 하면은 정말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이 사람들은 돈 계산이 분명하죠. 그래서 금액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효과가 나타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아, 유럽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MBSR 명상법을 무엇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의 선을 가져다가 옷을 벗겨버리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만드는 것이 MBSR의 수행 방법이다. 이게 이제 전 유럽의 학교와 그 다음에 병원에서 치료요법으로 어, 이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 싱가포르의 탕메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름은 정확하게 이상한 이름이에요. 우리가 들어봤을 때 땅메칸인가. 그런데 이분이 구글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인데 구글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글의 직원들이 아무래도 컴퓨터를 만지고 하니까 정신이 조금 산만하고 들뜨기가 쉽거든요. 특히 증권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단말기를 보고 해야 되니까 내가 봐도 의식이 들떠 있더라고요. 특히 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더 심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마음을 안정시키고 효율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치료하는 명상 기법을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전 세계로 학교와 병원에서 이 그 방법이 이제 그렇게 허락이 된 거죠. 이 방법의 그 효과가.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이제 명상법이 두 가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학교와 병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 기법이 MBSR법하고 그 다음에 태국에서 나온 그 땅메칸의 그 구글 연수원의 수행 방법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제 그 명상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향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여러분들에게 한 3분 정도 고요히 있어 보라고 여러분들의 하면은 한번 3분 동안 한번 고요히 한번 명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자,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고요히 숨을 쉬는 것을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바라봐 주세요. 모든 생각이 일어나도록 허락을 해주세요. 다만 생각이 일어나면
마치 아파트의 경비원이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기록하는 것처럼 무슨 생각이 일어나고 무슨 생각이 나가는지를 그거를 알면서 그러면서 지켜봐 주세요. 자, 마음은 여러분들의 호흡을 지켜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바라보다가 생각이 일어나면 어떤 생각인지를 분명히 알아차려 줍니다. 자, 조용히 눈을 떠주세요. 지금 호흡에만 100% 집중이 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자, 다른 생각이 왔다가 나갔다가 한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는지를 아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집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귀금속이 있는데, 한 24시간을 문을 열어놓고 나갔다 온다. 요거 괜찮은 생각일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까요? 귀금속을 집안에 놔두고 문을 열어놓고 안 잠그고 나갔다 온다. 여러분들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입니다. 나쁘다기보다도 미쳤죠. 자, 그런데 금은 보화는 잃어버려도 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을 딱 이렇게 와서 주인이 돼버리면은 내 이번 생만 아니라 세세생생토록 나는 그 생각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은 보화보다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그거를 감시하지 않고 감독하지 않는다? 요거 좋은 생각이에요.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요거 좋지 않아요.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야. 이거는 맡기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방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대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어떤 한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들어갔어. 3살하고 7살 먹은 그 두 꼬마를 한 달 동안 봐주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아. 자, 그런데 부모가 나가자마자 이 청년은 뭐 해요? 게임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애들이 어떻게 되든지 돌보지 않는다면 요거 좋은 생각이에요.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이거 3살짜리 만약에 잘 돌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미친 것이죠. 그 직업 150만 원보다도 더 큰 액수를 물어내야 될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내가 모른다. 어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에 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은 그거는 그래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없어. 뭐 하니라고 시간이 없어요? 보고, 듣고, 맛보는 것으로 거기에 시간을 보내느라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최소한 이 청년이 직업을 가졌으면 CCTV로 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는 봐주면 그건 괜찮아요. 그죠? 그러다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3살짜리 어린아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먹고 숨을 못 쉬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문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려고 하거나 할 때는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돌봐줘야 되죠. 근데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돼. 자, 그러려면은 뭐를 해야 돼요? CCTV를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아도 돼. 간섭하지 않아도 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다가 너무 심하면 여러분들 간섭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고요할 때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명상은 뭐를 하는 것이냐면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돼. 자, 그런데 첫 번째 알아차림이에요. 그런데 알아차림은 좋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몰랐었는데 내 정체를 보니까 1초에도 수십, 수백 가지 생각을 하고 마치 미친 사람이 그네 타듯이 막 그냥 동서남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내 생각을 쳐다보니까 쳐다보는 나도 어떨 지경이에요? 쳐다보는 나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명상 실패한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마음이 평안해지려고 명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날뛰듯이 날뛰는 마음을 보다 보면 마음이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켜보는 것을 위파사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너무 지켜보는 대상이 너무 움직이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그 전에 마음을 정지시켜서 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쉬는 것을 사마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마타 비파사나 한문으로는 지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바라본다. 지관이 바로 기본적인 명상의 상태다.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졸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졸려요. 몸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이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피곤한 사람은 첫 번째 감정을 많이 써서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화를 많이 내거나 아니면 상심을 많이 하거나 많이 슬픈 사람, 그 슬픈 사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러면은 자기의 그 감정선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을 그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글쎄, 나는 느낄 수가 있어요. 감정이 닫혀 있으면 감정성이. 생각을 많이 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뭘로 나타나냐면은 들뜬 현상으로 나타나요. 생각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증권회사라든지 계속해서 뭐 그런 것들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생각을 너무 컴퓨터 계통하고 이런 사람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이 들뜸이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들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은 크게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다섯 군데로 보통 가요.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또 어디로 갈까요? 뒤로 가. 그래서 이 마음이 이 다섯 곳에 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불편한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다섯 군데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거를 평상시에는 잘 못 느껴요. 평상시에는 바빠서 여러분들에게 쉼표를 여러분들은 잠을 자는 것은 뭐가 쉬는 거죠? 몸이 쉬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잔다고 해서 마음이 쉬어질까요? 쉬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잠을 자도 여러분들은 꿈을 꾸거나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쉬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게 쉬어지죠? TV 보면서, 연속극 보면서 마음이 쉬어지지 않는 거죠. 이제 방향 전환만 한 것이지 쉬어진 건 아니에요. 마음이 쉰다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은 쉬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마음이 지쳐 있죠. 첫 번째, 마음이 지쳐 있으면 가정 식구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짜증. 한 번 얘기했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한 번. 근데 내 말을 어디로 들었길래 왜 또 내가 그 말을 하게 해야 돼?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쉬어지지 않으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은 뭐가 있냐면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마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이 쉬어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화를 내게 되죠. 마음이 쉬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게 돼요. 세 번째, 마음이 쉬어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욕망을 쫓아가게 돼. 그러니까 욕망을 쫓아가는 것은 왜 욕망을 쫓아가냐면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어떤 기쁨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욕망을 쫓아가면 그 기쁨이 충족이 될까요? 충족이 안 돼요. 욕망은 과거의 기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맛집을 가기 위해서 2시간을 넘게 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맛집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2시간을 가서 그쪽에 가서 먹는다 한들 과거처럼 똑같은 맛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은 과거의 컨디션하고 연관돼 있어요. 근데 내 지금 컨디션이 과거의 컨디션하고 같아야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욕망은 충족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족되어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다른 욕망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제
명상가들과 과학자들이 봤던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쉬지 않아서 오는 짜증, 화, 그 다음에 욕망으로 추구, 욕망을 계속 추구하니까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이런 현상이 쉬지 않은 데서 온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을 쉬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이 다섯 군데의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우아래, 뒤로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여기 가슴에 정중앙에 와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준비를 내가 많이 해왔는데 막 어려운 거 말고 요거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 잠깐 휴식했다가 더 배우고 싶으면 2교시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왼쪽으로 마음이 치우쳐지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오시다가 차를 타고 오셨죠. 차를 타고 왔는데 오는데 운전 상태가 불량한 사람 있었나요? 여러분들 운이 좋네요. 운이 좋은데 저는 인도에 살 때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는데 여기는 그 일방도로야. 일방도로인데 세단이 와서는 안 되는 길을 아주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야. 그러면 힘이 없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몸을 던져야 돼. 옆으로 몸을 던지면은 그러면 시궁창으로 푹 빠져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 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막 그때 아프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니까 와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가만히 앉아보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저렇게 괘씸한 사람이 있는가? 차 번호라도 을 걸. 요 생각이 얼마나 갈까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며칠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자, 요렇게 분한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왼쪽으로 치우쳐진 마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분한 일이 이 세상에 적을까요? 많을까요? 이 세상에 수를 세면은 끝도 한도 없어요. 그냥 귀와 눈을 닫지 않으면은 보고 듣는 대로 그런 분한 일들이 많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 그게 왼쪽으로 가 있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어떤 것이냐면 고요히 있으면 갑자기 날씨도 추운데 요즘에 김치도 이제 만들어지고 배추도 이렇게 뜯어놨는데 배추가 야들야들한 걸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배추전이 생각나요. 그래서 앉아 있는데 30분 동안 배추를 다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살짝 절여서 그 다음에 배추전을 해가지고 먹고 30분 동안 그것만 하고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욕망을 생각하는 거. 그거는 어디로 갔냐면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이 간이 있잖아요. 간은 탐심을 일으키는 그런 기관이에요. 왼쪽은 뭐예요? 심장이잖아. 심장 근처에 가면은 탁 부딪혀서 화가 나는 것이에요. 이래서 화내는 것은 생각은 왼쪽, 그다음에 욕심에 대한 생각은 오른쪽. 그렇다고 해서 욕심 없이 살으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욕심을 여러분들이 두 팔이 두 팔로 이렇게 안을 수 있을 만큼 많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안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해서 많이 안아야 돼요. 다만 쉴 때는 쉬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두 팔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쉬지 못하면 두 팔이 제대로 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쉴 때는 쉬고 그 다음에 일할 때는 일해야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분 정도 쉬는 시간에 이 미움과 그 다음에 욕심을 놔버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정도 화도 냈다가 그 다음에 뭐 좋아하는 거 생각도 했다가 하니까 마음을 고요히 하니까 그럼 뭐가 생겨요? 따뜻하기도 하고 마음이 고요하니까 졸음에 빠지게 돼. 그래서 게으르고 혼침에 빠지는 것이 마음이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잠 졸고 나니까 정신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말짱하고 성성하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건 들뜸이라고 그래. 위로 올라간 거야.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미래를 갖다가 그 다음에 또 마음이 한참 고요히 가라앉으면 옛날에 있었던 옛날에 있었던 가슴 아팠던 일, 좋았던 일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한 시간 앉으면은 옛날에 있었던 일 한 가지 이상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아, 좋았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예전에 금송아지가 5개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제 그 옛날에 좋았던 때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내가 실수했던 친한 친구하고 그렇게 잘 지냈었는데 지금은 둘이 원수가 되어서 다시 보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것들, 이것은 과거로 가는 것은 과거라서 뒤로 가는 것.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함정이 5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해. 그 다음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알아차려야 돼요. 이 마음이 5군데에 가 있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마음이 쉬어야 돼요. 마음이 쉬어야 정신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그 정신적인 에너지 속에서 영감이 발생하고 그 영감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사고를 안 당하고 그 영감이 있어야 여러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뭔가 영감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새벽에 이렇게 좌선하고 나면은 오늘 거기 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아야지. 거기 사고 나는 이렇게 영감이 주어지게 돼요. 마음이 쉬워야 영감이 들어오지. 마음이 바쁜데 영감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쉬워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에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마음이 5가지로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된 다른 길은 뭐냐? 정중앙으로 와야 돼요. 정중앙이 언제냐면 here and now. 지금 현재. 지금 현재에 와 있어요. 무엇이 지금 현재냐?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내가 명상 대상에 집중하는 거. 두 번째로, 이러한 마음들이 올 때, 미움은 왼쪽이야.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은 지금 현재예요. 욕심을 내는 것은 오른쪽이야. 그것을 아는 마음은 현재예요. 조는 것은 그것은 밑으로 내려갔는데 조는 것을 아는 마음은 지금 현재. 자,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그것은 미래지만 그걸 아는 마음은 지금 현재예요.
내가 과거에 대해서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지만 그것을 아는 마음은 현재. 그래서 알아차림, 그 모든 것을 아는 마음 혹은 명상 주제에 집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쉬고, 몸과 마음을 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날을 살 수 있는 영감과 지혜도 오는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2강의는 오늘 할 수도 있고, 다음에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상의를 해서 나한테 결정을 해주는데, 2강의의 제목은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명상을 하는 것인가? 명상에 대한 집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일상생활에도 적용하는 걷기 명상을 어떻게 하는가가 이 강의가 될 것이에요. 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걷기 명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대상은 어디냐면은 무조건 발바닥이에요. 발바닥 위에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발바닥에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발바닥은 그리고 땅은 우리 불교에서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는 딱딱함, 부드러움, 이제 물은 촉촉하거나 건조함, 불은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이제 바람은 이제 이건 나중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영을 할 때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왼발, 오른발. 자, 두 번째 단계는 들음, 그리고 다음이에요. 들음과 다음.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들을 때 발바닥이 땅에서 떨어질 때의 공기, 닿을 때, 지금 이 방바닥은 어떤 상태이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닿아 보세요. 천천히. 자, 발로 이렇게 닿으면 뭐가 느껴지세요? 따뜻함.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한번 천천히 발바닥을 놓아 보세요. 또 뭐가 느껴지나요? 부드러움. 음, 살짝 놓으면 부드러움이 느껴지게 돼요. 만약에 이 방바닥에 불을 안 켰으면, 껐으면은, 발이 닿으면 뭐가 느껴질까요? 차가움이 느껴지죠? 또 여러분들이 서가지고 조금 세게 발바닥을 이렇게 대면은 뭐가 느껴질까요? 딱딱함. 그 다음에 한 5분 정도 계속 걸으면 발바닥에서 뭐가 생길까요? 땀이 생기니까 뭐를 느낄까요? 촉촉함. 자, 그래서 닿을 때 한 가지만 느끼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자, 그래서 딱딱하거나 부드럽거나 촉촉하거나 건조하거나 피가 잘 안 통하는 사람은 촉촉함이 잘 안 느껴져요.
건조하거든요. 쫙쫙 갈라져 있어요. 그래, 논에 물이 안 오는 것처럼 그 비가 한 몇 개월 안 오잖아요. 논이 쫙쫙 갈라지잖아요. 발바닥이 갈라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잘 촉촉함을 못 느껴요. 그래서 건조함을 느끼게 돼요. 자, 그래서 따뜻함과 차가움, 이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 1단계는 그냥 보통 생활할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1단계는 조금 자유롭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이 발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2단계부터 본격적이에요. 2단계는 일상생활에서 못해요.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거나 할 때는 1단계만. 2단계는 이제 어떤 일정한 공간 안에서 해야 돼요. 집중을 굉장히 해야 되거든요. 자, 들음, 다음, 들음, 다음, 부드러움, 들음, 다음, 따뜻함, 들음, 다음, 촉촉함. 그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 집중을 느끼고 아주 편안함을 느껴요. 자, 그리고 걸을 때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마음을 발바닥에 두고 걷게 되면 골반, 그 다음에 고관절, 무릎병이 이제 이것을 한 2박 3일 정도 하게 되면 낫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다리무트로의 그 병도 낫게 되고 그 다음에 상기가 되어 있던 사람, 상기가 발바닥으로 가라앉게 돼요. 자, 그래서 몸의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마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하나에다가 집중을 했을 때 지금까지 일생 동안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산란하게 지냈던 사람이 하나의 대상에 딱 집중이 되면 그런 마음의 평화로움을 느끼게 돼요. 요게 이제 휴식의 상태가 되는데 요 평화로움을 느끼게 되면은 그러면은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냥 아, 해가 비치면 눈이 녹듯이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이 전부 마음이 쉬지 못한 데서 오는 현상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단계와 2단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 보시고 1단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걸으면서도 그냥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인데 닿을 때 발이 바닥에 닿을 때 마음이 거기를 비춰줘야 돼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 다음에 발바닥에 닿을 때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을 느껴주세요. 자, 두 가지. 발바닥의 느낌과 마음이 발바닥을 바라보는 거. 요 두 가지가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는 발을 들을 때와 그 다음에 발이 바닥에 닿았을 때의 이 지수와풍의 느낌을 느껴주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걷기 명상이 굉장히 그 단계와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걷기 명상에 단계가 있고 좌선할 때의 단계가 있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있어서